영어 회화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좀처럼 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방법이 사실은 가장 큰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토익 점수도 괜찮고 문법도 웬만큼 아는데 막상 외국인 앞에만 서면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 도대체 왜 아는 것과 말하는 것 사이엔 이렇게 큰 강이 흐르는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옳다고 믿고 정말 열심히 해온 그 발음 공부, 문법 공부가 사실은 진짜 관역을 한참 빗나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꽤나 도발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따져보기 전에 진짜 우리가 겨냥해야 할 관역이 뭔지부터 확실하게 해두죠. 그건 바로 유창성, 영어로는 fluency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창성,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뭐 원어민처럼 발음이 버터같고 문법이 완벽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핵심은 딱 하나, 바로 속도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얼마나 빨리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서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진짜 유창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보시면 좋아요. 만약 내가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말하는 속도가 정말 조금도 빨라지지 않았다? 그럼 그건 지금 여러분의 공부 방식이 잘못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깨부셔야 할 첫 번째 잘못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완벽한 원어민 발음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리코더를 배운다고 생각해봐요. 삑사리 하나 없이 한음 완벽하게 내는 데만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노래 한 곡을 제대로 연주하기는 정말 힘들 겁니다. 영어도 똑같아요. 완벽한 발음에만 집착하는 순간 정작 중요한 대화의 흐름, 즉 속도를 완전히 놓치게 되는 거죠. 이 점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뭐랄까 살아있는 증거 같은 분이 계시죠. 바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음이나 억양은 누가 들어도 한국인의 것이죠. 그쵸? 하지만 그의 메시지 전달력을 한번 보세요. 복잡한 외교 사안을 이야기하는데도 아주 명확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혀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창함의 진짜 힘이죠. 이 그래프를 보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억양이 좀 달라도 유창하게 말하는 쪽이 발음은 완벽한데 더듬거리는 쪽보다 의사소통 효율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중요한 건 억양이 아니라 속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0. 발음을 완벽하게 교정하는 데 시간을 쏟는 것과 문장을 빠르게 만드는 능력, 즉 유창성을 높이는 것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0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잘못된 믿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아마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바로 완벽한 문법에 대한 강박입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현재 완료, 가정법, 분사구문 이런 어려운 문법들 정말 머리 싸면서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식들이 실제 대화 상황에서 0.5초 안에 바로바로 튀어나오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지금 바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너만큼 돈이 많아. 이걸 영어로 말해보는 겁니다. 어때요? 머릿속에 as 구문은 맴도는데 입 밖으로 바로 탁 튀어나오진 않죠? 이게 바로 아는 것과 쓸 수 있는 것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모든 게 설명됩니다. 실제 대화에서는요, 문법은 완벽하지만 3초나 걸리는 A보다 문법이 좀 틀리더라도 0.3초 만에 바로 나오는 B가 훨씬 더 나은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화의 흐름을 깨지 않는 게 완벽한 문법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문법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요. 이미 알고 있는 그 문법을 빠르게 꺼내 쓰는 활용 능력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비원어민 친구들이나 동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문법적인 실수가 꽤 많아요. 하지만 의사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막힘없이 흘러가는 속도와 리듬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우리의 영어 공부, 그 관역을 다시 조준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공부의 초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첫째, 완벽한 원어민 발음에 대한 집착, 이제 그만두세요. 둘째, 이미 충분하니까 더 이상의 문법 규칙 공부도 멈추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다른 무엇보다도 영어 문장을 만들어서 말하는 속도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아니, 유일한 목표로 삼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스쳐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 진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나의 노력은 지금 올바른 관역을 향하고 있습니까?